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뭐 일단 시장 이야기할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뭔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위쪽에서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 사실 이제 우려감들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게 더 이상 올라가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강세론자들, 지금 앞으로 시장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약간은 지금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약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올라온 것도 사실은 거품인데 그 거품이 더 갈지 안 갈 건지에 대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제가 2021년에 가장 화두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1월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 그거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가계 부채와 여러 가지 부채 문제들이 좀 터져가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말이 되나? 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시장이 위로 쭉쭉 올라가기는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품절주 그리고 테마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윤석열 전 총장님께서 지금은 뭐 이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또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도시재생산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코리아 SE라는 기업도 급등을 하고 올라옵니다. 자, 코리아 SE라는 기업을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0원에 있던 종목이 2,700원까지면은 상당한 폭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건 좋은데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가 심했던 종목이죠. 코로나 이전에도 29억의 적자, 코로나 26억의 적자, 코로나 발생 시기에 35억의 적자, 그리고 그 이후에 뭔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분기에 16억의 적자를 내면서 작년 적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역시나 급등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 종목도 1,800만 주가 약간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40%, 50%에 해당되는 지금은 비중이 좀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 주식수도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일단 급등시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냥 급등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어릴 때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상 출제 문제집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야,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번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게 되면은 우와, 나 맞았다. 시험 점수 잘 나왔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뒷북치는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이제 앞으로 주구장창 봐야지. 야, 그런 문제가 나왔다더라. 그럼 여기만 쫓아다녀야지. 이런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문제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뭐 관련 총장님의 이런 뭐 테마라든지 또는 품절주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관련주 그런 것들이 급등했을 때 거기에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테마들이 또 올라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NHN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고 그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왜요? 안 가니까요. 바닥에서 가지를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기업이 맞나요? 이걸 더 사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연락이 오죠. 근데 지금 우상향하기 시작하니까 전화가 안 옵니다. 왜요? 이제는 알거든요. 갖고 있으면 되구나라는 걸요. NH와 같은 N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잖아요. 기업 자체가 너무 좋고 주가만 안 올라왔을 뿐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면은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고 나쁜 기업도 주가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좋은 기업을 사놓으면 남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 팔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한
예상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의 정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올라갔을 때 관심을 가집니다. NHN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 돈은 없습니다. 진작 샀어야지 요가 맞는 거예요. 지금이라도는 모르겠습니다. 사놓지 그랬었어요. 왜 안 사놨습니까? 몰랐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얘가 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냥 잡아놓으면 올라가서 수익이 날 거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업이 좋으니까요. 그 말을 지금이라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될 만한 기업이 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자 말자 뭐 2, 3% 올라가면은 기뻐하다가 또 떨어지면 슬퍼하고 또 올라가면 기뻐하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장기간 투자를 하거나 또는 뭔가 기간을 가지고 뭐 마음 놓고 가져갔을 때 내가 여유도 하고 여유도 부리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뭔가 내 할 일을 해 나갈 때 내 계좌는 불어날 수 있는 종목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업 분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NHN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좋다고 했는지 설명드릴 때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686억 그리고 2019년 867억 그리고 코로나 때 1022억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나가고 있는 기업인 거고 올해 실적도 1275억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이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이유는 주가가 안 가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유입니까?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간다고 안 사요? 그 잘못된 투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업은 주가가 안 갈 때 사놔야 주가 갈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NHN 말고도 많은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 잘 가는 기업들 많을 겁니다. 보안 테마뿐만 아니라 뭐 철강,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NHN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도 질문이 많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기업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멈춰 있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올라간 기업들, 지금 핫한 기업들 따라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 놓고 기다렸더니 증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기서 머물고 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갈 길을 뚝심 있게 가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는 해놓는 이유는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어떻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밑으로 빠져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NHN도 갑자기 증시가 안 좋으면 갑자기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좋은 기업인 건 알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냐 없냐예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만 많으면 주식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데 주식 실력이 없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돈까지 같이 물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더 엉망진창의 계좌를 만들 뿐이지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주식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계좌 내에서 현금을 마련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주식 100%를 하시는 분들은 뒤가 없는 거죠. 물렸을 때 대출받거나 어디서 돈 빌릴 데가 없나? 돈 나올 구멍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내 계좌 내에서 현금 비중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증시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니까 현금화를 50%, 최소 50%에서 많게는 80%까지 해놓고 나머지로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주식을 들고 있다 했을 때 안 좋은 기업들을 정리하고 좋은 기업으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올라가고 아직도 급등하는 그런 기업들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계좌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스스로 지금 1년이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2021년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